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 핵심 알기 전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조기업에서 AI를 도입 적용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에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쿤텍의 김성현 이사가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이슈는 망분리 환경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이었습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설비단, 여기 레벨 0에서 레벨 1까지가 이제 네. 거의 설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PLC 있고 뭐. 네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실제 장비라던가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 레벨 1에서는 PLC 가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이제 이런 그 PLC나 뭐 아니면 이제 RTU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또 통합해서 제어해줄 수 있는 스카다라든지 아니면 HMI 같은 것들이 있는 레벨의 위치가 레벨 2고요. 레벨 3는 또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제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이제 뭐 DMZ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위쪽에 그 OA망과 연결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에 여기까지를 이제 FA망이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OA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FA망은 주로 네. 공장, 네네. 공장 피지컬한 공장 안에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OA망은 본사 헤드쿼터라는 그렇죠. 이게 많이 네. 물리적 분리가 돼 있는 거네요. 물리적인 분리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놓으셨다고 망이? 해요. 네. 망 근데 자체가? 이제 이게 제조마다 좀 다른데 반도체 쪽은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끊어놨어요. 그럼요. 네. 그 굉장히 네, 직접 거기는 굉장히 자산 크리티컬하기 보안도 때문에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냥 다 끊어놨고 또 그 정도까지가 아닌 쪽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망분리를 네. 해놓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망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 팀의 데이터 분석팀의 롤은 실제적으로 어떤 팀은 데이터 분석팀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고 이 MLOps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구축하는 팀이 있는데 이 둘 다 주로 윗레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놔도 이게 이제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양방향 통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화가 잘 안 되고 중앙 집중화된 모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놔도 그 그렇죠.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인 인풋이 자칫 네.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FM망 안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네. 드리프트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모델들이 지금 돌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야 지금 어떤 모델들이 돌고 있고 수율 관련된 데이터 이런 걸 좀 보고 싶으니까 가져와봐.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시보드를 보여줄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요청해서 받아 올리고 그걸 또 수정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자동화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이 이거는 뭐 위쪽에서 개발하건 아니면 아래쪽에서 개발하건 똑같은 건데 담당자가 퇴사를 하거나 외주를 통해서 이제 개발한 모델들은 사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왜 개발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는지 그럼 이제 드리프트가 발생해서 수정을 해야 되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중앙 집중화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망분리되어 있는 FA망과 OA망을 안전하면서도 유연하게 연결하는 보안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망분리 쪽에서는 결국은 망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안 때문이죠. 보안 때문이고 보안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이펙트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보안 부서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오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게 책임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책임론을 조금 윗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데이터이쿠의 그 솔루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한 크리스틴 앤드루스라는 컨설턴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사실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좀 녹화를 해서 가져오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녹화를 좀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말은 하신 거네요,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망분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보안적인 부분에서 보안 부서가 사실 제일 불쌍해요. 보안 부서는 잘 돌고 있으면은 뭐 그렇죠. 그냥 네. 당연한 거고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항상 욕을 많이 먹는 게 다 너네 때문이야 라고 욕먹는 게 보안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팀 자체에 대한 책임론들이 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승인을 받거나 어떤 이 부분을 유연하게 좀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더니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고 흥미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의 이펙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안부서의 역할은 그거를 위해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연결해주면서도 다른 보안으로 이걸 커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역할이 보안 담당자의 역할이다. 네네. 그 인식이 좀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AI의 핵심은 데이터이고 그 소스는 공장 현장에서 나오므로 현업 근로자와 AI 프로젝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이해나 견해 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도메인 날리지와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업이고,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 때 이런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하고, 요건 지표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도와주신 분들은 또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데, 잘 안 도와주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게 잘 모르는데 네네. 왜 이게 필요한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건 너네가 만드는 거고 나는 니네가 만들어주면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건데 내가 왜 해줘야 돼?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고, 일부 아주 미세하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이걸 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조금 있다. 말씀 들어보면 이런 이제 생산 기술이나 어떤 뭐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이걸 줘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하고, 그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모델 같은 것도 아주 쉽게 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것을 이 개념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현업 담당자들한테 뭐 플랫폼의 기능을 설명해 줘 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그죠? 없죠. 네. 이게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어떤 그런 뭐 피처셋이란 게 뭔지 그것도 전문 용어 다 빼버리고 그쵸.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게 필요할 그런 것 게 같아요. 필요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아래쪽 현업 담당자들에게 진행하면서 참여를 유도를 한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쿤텍이 제공한 데이터이쿠의 에메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AI 담당자가 어떻게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했던 거는, 저희가 IT는 현재 2명입니다.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은 둘이서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 현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반도체 불량이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 2명. 공정별로. 공정별로.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선임 엔지니어,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 2명에서 4명이서 좀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반도체가 공정이 엄청 많죠. 한 몇백 개 되죠.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불량이 나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현업들이 이런 거에 뭔가 그래도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자기들 결국 업무에 뭔가 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걸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럿으로 빠르게 데이터 이후의 랩 기능이라고 하는 게 오토ML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빨리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웃풋 결과를 이제 저랑 의기투합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600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정이 600개라는 거고요. 6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나 관리. 그렇죠. 또 세부 또 관리하는 것도 뭐 10,000개, 그렇겠죠. 한 공정은 10,000개, 2만 개씩 돼요. 네. 그거를 사람이 지금은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에서 업무가 제일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제일 많이 받아요. 퇴사율도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서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좀 개선해 준다 생각하고 있고. 현업의 참여를 이끌려면 자연스럽게 뭔가 현업들한테 이거는 이거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비저블하게 보여주고 빨리빨리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요 데이터 이쿠를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개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보다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개발 TAT가 빠르니까 패치를 빨리 해드려요. 과장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청하면 저희가 저녁 때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 기능 필요해 하면은 저희가 퇴근하기 둘이서 저희가 개발 다 해가지고 반영되었으니까 내일부터 쓰시면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지 현업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치. 왜냐면은 현업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목소리를 아침에 듣고 저녁 때 해드리고 아니면 그 다음날 해드리고 하니까 저희가 아까 보면은 우리가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사용자들은 이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검증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검증하려면 어떤 시스템 들어가서 또 뭔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검증할 때 뭐뭐 보는지를 저희가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보는 걸 우리가 버튼만 클릭하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해줄게. 아.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는 반도체 모양의 뭐 저희가 웨이퍼 맵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웨이퍼 맵부터 그다음에 뭐 어떤 파라미터 데이터,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데 센서 데이터와 연계한 뭐 코릴레이션 분석, 기타 등등에 대한 현업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과를 검증할 때 거의 모든 내용을 네네네. 여기 안에다 다 때려넣고 클릭해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저기서 현업들한테 굉장히 큰 그 지지와 공감대를 얻었겠네요. 네네네. 제조 환경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 공급될수록 AI 모델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기에 원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제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공장은 미리 다 지어져 있었고 이때는 AI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AI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구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장비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던가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가 포맷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니까 그럼 그것들을 또 별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좀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AI 모델을 한번 적용해서 맛을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엄청 좋네 라고 하면 그럼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또 이 명분을 만들어서 위에 보고한 다음에 뭐 장비를 하나를 더 도입하든지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위성을 증명해 가면서 하나씩 좀 수정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들었었고요. AI 적용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LLM 관점에서 MLS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